언니, 이상하지 않아요? 덜 먹고 더 움직였는데도 체중은 꿈쩍도 안 할 때. 제이슨 펑은 문제의 핵심을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의 신호라고 말해요. 자주 먹을수록 지방은 묶이고 공복이 생길수록 지방의 자물쇠가 서서히 풀린다는 거죠. 오늘은 단식을 위험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이야기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허기와 친해지면서 근육은 지키고 지방만 태우는 리듬 분명히 잡으실 거예요. 캐나다 신장내과 의사 제이슨 펑, 그리고 체중과 대사를 오랫동안 기록해온 지미 무어. 두 사람의 공통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날은 붓고 어떤 날은 가벼울까? 답은 호르몬, 특히 인슐린 민감도에 있었죠. 잦은 간식과 늦은 밤 먹거리들이 하루 종일 인슐린을 올려 지방 창고를 잠가버린다는 사실. 책은 그걸 생활 언어로 풀어줍니다. 만약 지방이 나쁜 저장이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쓰기 위해 아껴둔 비상 배터리라면요? 자주 충전만 하고 방전 시간을 안 주면 배터리는 메모리 현상처럼 둔해져요. 우리 몸도 그래요. 공복이라는 방전 시간을 통해 인슐린이 내려가야 지방이 열리죠. 오늘 그 열쇠를 함께 돌려요.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공복이 길어지면 배고픔이 더 세질까요? 오히려 파도처럼 사라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은 시간에 맞춰 출렁이다가 먹지 않으면 오히려 진폭이 줄어들기도 해요.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저는 첫 단식 때 시계만 보면 배가 더 고팠는데 따뜻한 물과 산책 10분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파도를 버티는 게 아니라 타는 거예요. 허기 파도는 길게 지속되지 않고 보통 15에서 20분이면 잦아들어요. 단식은 먹지 않음이 아니라 호르몬 신호를 재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인슐린이 낮아지면 간은 저장 모드에서 연소 모드로 전환되고 성장 호르몬이 올라 근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짧은 단식은 기초 대사량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러니 핵심은 기간과 빈도, 그리고 회복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는 도구 상자를 채우면 됩니다. 단식은 유행이 아니에요. 절기마다 공복을 두던 전통, 자연의 계절성, 종교적 단식이 모두 쉬어가는 시스템이었죠. 몸은 휴식이 있어야 회복합니다. 최근 현대의 과도한 간식과 늦은 저녁이 이 리듬을 깨트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단식은 새로운 시도라기보다 잃어버린 쉼표를 되찾는 회복의 기술이에요. 무리하지 말고 리듬부터 되찾아봐요. 칼로리는 에너지의 단위지만 몸은 숫자표가 아니라 생명체예요. 같은 500kcal 간식으로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오르고 한 끼로 먹고 공복을 길게 두면 신호는 달라요. 책은 얼마보다 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타이밍이 호르몬을 바꾸고 호르몬이 체지방의 문을 여닫죠. 그래서 우리는 공복과 만복의 대비를 디자인해야 해요. 단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아요. 임신 수유 중이거나 성장기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해요. 처음엔 짧게 몸 신호를 기록하며 시작하세요. 어지러움, 심한 피로, 두근거림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해요. 책이 강조하는 건 무리 없는 실험이에요. 안전망을 깔고 나서 길을 걸으면 충분합니다. 첫 단식 전날 너무 과식하지 말고 소금과 수분을 충분히 챙기세요. 공복 초기의 두통과 어지러움은 수분 전해질 부족이 흔해요. 물, 약간의 소금, 허브티, 블랙커피를 도구로 준비하면 한결 수월해요. 저는 잔잔한 플레이리스트와 가벼운 일정으로 시작해요. 단식은 전투가 아니라 춤이에요. 박자를 맞춰주면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가장 쉬운 건 저녁을 당기고 아침을 늦추는 12시간 공복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마치고 다음날 7시에 첫 식사. 밤 시간에 인슐린이 내려가면 간이 글리코겐을 쓰고 서서히 지방 연소가 시작돼요. 배고픈 파도는 수면에 묻히니 편합니다. 이 작은 성공이 다음 단계로 가는 자신감을 줘요. 오늘 밤 부엌불 끄고 12시간 문 닫아볼까요? 다음은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창이에요. 예를 들어 12시와 6시에 두 끼. 장점은 단순함이에요. 계획만 지키면 자동으로 간식이 줄고 인슐린 노출 시간이 짧아져요. 출근길 블랙커피와 미지근한 물, 점심 전 가벼운 걷기. 저는 오후에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배고픔은 예측 가능하고 리듬은 점점 편안해져요. 24시간 단식은 하루 한 끼 건너뛰기로 접근해요.
예를 들어 저녁 먹고 다음날 저녁까지. 간 글리코겐이 줄며 지방 연소가 뚜렷해지고 어떤 분들은 맑은 정신을 경험해요. 이때 수분과 소금은 필수. 저는 오후 3시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결정적이었어요. 한번 성공하면 내 몸에 이런 옵션이 있었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36시간은 저녁 다음날 하루 공복 그 다음날 아침. 이 구간에서 지방 연소 신호와 세포 청소 과정이 더 활발해졌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다만 개인차가 크니 과로 강도 높은 운동은 피하고 걷기와 스트레칭 위주로 가세요. 저는 첫 36시간에 불필요한 집착이 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몸과 마음의 창고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먹고 하루 쉬는 격일 단식은 강도가 있는 도구예요. 먹는 날은 충분히, 쉬는 날은 수분 소금차로 가볍게. 어떤 분들은 주 2회만으로도 체지방과 허리둘레 변화를 봐요. 다만 수면과 스트레스가 흐트러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체계 유지는 규칙보다 적응. 내 생활 리듬에 맞는 간격을 찾아 조정하는 게 승리의 열쇠예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면서 지방 창고의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근무하는 시간이 길수록 지방은 밖으로 못 나와요. 단식은 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중요한 건 낮은 인슐린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주 먹는 소량 간식이 왜 방해가 되는지 이제 보이죠? 공복을 설계하면 문지기는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짧은 단식 동안 성장 호르몬이 상승해 지방 연소를 돕고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경향이 보고돼요. 그래서 단식 직후 단백질과 영양을 충분히 주면 근육을 지키면서 지방을 줄이는 조합이 가능해요. 무리한 열량 제한과는 달리 단식은 먹을 땐 제대로가 원칙이에요. 공복은 칼이 아니라 붓, 그림은 회복 식사가 완성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의 재활용 시스템이에요. 공복 신호가 길어지면 낡은 단백질 쓰레기를 치우고 부품을 재사용해요. 우리 기분이 정리정돈 느낌으로 상쾌해지는 것도 이런 대청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긴 단식은 무리일 수 있으니 서서히 주기적으로 깔끔한 방처럼 몸도 치울 시간을 주면 더 잘 작동해요. 첫째, 따뜻한 물과 소금 한 꼬집. 전해질은 초반 2통을 줄여줘요. 둘째, 씹지 않는 음료, 허브티, 블랙커피. 셋째, 리듬.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쉬면 배고픔이 예측 가능해져요. 저는 이메일 정리 시간을 허기 파도에 맞췄어요. 파도가 오면 일로 타고 지나가면 숨쉬듯 쉬어요. 허기는 적이 아니라 리듬 파트너예요. 칼로리 거의 없는 물, 차, 블랙커피는 대체로 공복을 방해하지 않지만 달단 맛의 음료와 인공 감미료는 개인에 따라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크림, 설탕, 단백질 파우더는 확실히 단식을 깹니다. 책은 의미 있는 공복 신호를 건드리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라 해요. 안전하게 가려면 물과 차부터 몸 반응을 기록하며 조정해요. 가벼운 유산소와 근력은 공복과 잘 어울려요. 지방 연소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효율이 좋아요. 다만 강도 높은 운동은 초보자에겐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저는 공복 말미에 20분 걷기와 스쿼트 몇 세트로 마무리하고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요. 공복과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팀플레이. 나에게 맞는 강도를 찾으면 됩니다. 먹는 창에는 질문을 놓아요. 이 한 끼가 다음 공복을 편안하게 해줄까? 단백질로 근육을 보호하고 채소와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건강한 지방으로 속도를 느리게 해요. 정제 탄수화물은 초보자에겐 파도를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저는 첫 수저에 단백질을, 마지막 수저에 따뜻한 국물을 둬요. 안정을 주는 배열이 중요해요. 간식은 작지만 강력한 신호예요. 한 입마다 인슐린 문지기가 깨어나요. 그래서 식사 사이에는 물, 차, 산책으로 연결해요. 저는 오후에 전 간식 대신 계단으로 바꿨어요. 3층만 올라가도 허기가 잦아들었죠? 간식은 의식의 빈틈을 채우는 습관인 경우가 많아요. 빈틈을 다른 리추얼로 바꾸면 공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잠이 얕아지면 배고픔 호르몬은 오르고 포만 호르몬은 내려가요. 다음날 공복은 괜히 힘들어지죠. 취침 2시간 전 불을 낮추고 화면 시간을 줄여요. 저는 침대맡에 물과 작은 노트를 둬요. 밤중 각성은 물 한 모금과 호흡 10번으로. 단식의 성패 절반은 수면에서 결정돼요. 잘 자면 배고픔은 선선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져 공복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단식은 묵직하게 힘주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며 가야 해요. 짧은 호흡, 어깨 내리기, 5분 명상. 저는 알람 대신 종소리로 전환했어요. 코르티솔을 낮추는 작은 의식들이 인슐린까지 도와줍니다. 부드럽게가 단식의 비밀 키워드예요. 공복 중 두통, 현기증의 흔한 원인은 소금 부족이에요. 물만 마시면 희석되어 더 힘들 수 있어요. 물에 소금 한 꼬집, 미네랄이 있는 소금은 더 편하네요. 다만 고혈압 등 개인 상황은 고려해야 해요. 저는 아침과 오후에 작게 나눠요. 전해질이 안정되면 맥박과 기분이 차분해져요. 공복은 비우기와 함께 균형 맞추기예요. 단식의 절반은 어떻게 끝내느냐예요. 공복 후 첫 한두 끼에서 과도한 당 지방을 한꺼번에 넣으면 속이 놀라요. 저는 따뜻한 국물, 단백질, 소화, 잘 되는 채소로 시작해요. 씹는 횟수를 늘리고 10분 쉬었다 필요하면 더 먹어요. 마무리가 부드러우면 다음 공복이 훨씬 쉬워집니다. 단식은 폭식의 전주곡이 아니에요.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신호를 크게 올려 파도를 키우기 쉬워요. 특히 초보자라면 공복 후 첫 끼에서 양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자연식으로 대체해보세요. 고구마, 통곡, 제철 과일처럼 속도 완만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안정적이에요. 저는 운동한 날 저녁에 조금 더 넣고 쉬는 날엔 줄입니다. 파도를 다루는 기술이에요.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길게 가져가 공복을 편안하게 해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처럼 느린 연료가 좋죠. 하지만 공복 직후 과도한 지방은 속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첫 끼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두 번째 끼에 지방을 늘려요. 단식은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 지방은 브레이크처럼 쓰면 좋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기둥이에요. 공복 후 첫 끼에 적절한 양을 넣으면 다음 공복이 훨씬 안정돼요. 계란, 생선, 콩, 살코기처럼 소화가 편한 원료를 고르세요. 저는 손바닥 두께의 분량을 기준으로 삼아요. 단백질이 충분하면 단식이 버티기가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블랙커피와 녹차는 공복을 지키면서 각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빈속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온도와 양을 조절하세요. 오후 늦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일찍 마무리. 저는 컵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마셔요. 카페인은 칼이 아니라 도구, 손에 맞게 써야 해요. 모임이 있는 날엔 유연하게요. 공복 시간을 앞뒤로 조절해 총량을 맞추거나 식사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채워 파도를 줄여요. 디저트는 한 입 맛보고 멈추는 신호를 연습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야기더라는 문장으로 포크를 내려요. 관계의 즐거움이 배부름보다 오래가요. 몸은 똑똑해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적응해요. 정체기가 오면 나쁜 게 아니라 잘 적응 중인 거예요. 이때는 주기와 강도를 살짝 바꿔요. 16시간 공복에 익숙해졌다면 24시간을 섞거나 식사창을 더 단단히. 수면 스트레스 체크는 필수. 계단을 오르듯 변화를 주면 다시 내려가요. 여성은 주기적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정 주기에 공복이 더 거칠게 느껴져요. 그땐 공복 시간을 줄이고 영양을 채우며 리듬을 존중하세요. 장기 목표는 계속할 수 있음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지금은 쉬어가는 주라고 말해요. 유연함이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유혹은 시야에서 온다고 해요. 단식 기간엔 냉장고 전면을 공복 선언문으로 덮어두세요. 물, 소금, 차를 가장 앞줄에 저는 남은 디저트는 보이지 않는 칸에 옮겨요. 내 환경을 설계하면 의지력은 덜 필요해요. 단식은 자신과 협상하는 기술, 환경이 최고의 협상가예요. 갈망은 감정의 언어이기도 해요. 달고 짠 음식을 찾는 순간 지금 어떤 기분이지? 를 묻고 메모해요. 저는 퇴근길 외로움이 단맛을 부르더라고요. 그땐 통화 한 통, 짧은 해질녘 산책으로 바꿔요. 갈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신호를 읽으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체중계는 변덕쟁이에요. 수분과 소금만으로도 숫자는 요동쳐요. 최근 허리둘레, 오핏, 아침 컨디션 같은 지표를 함께 보라 해요. 저는 주 1회 아침에 같은 위치에서 허리둘레를 재요. 줄자가 줄어들면 우리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뜻. 숫자보다 느껴지는 가벼움에 귀 기울여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문장은 모두에게 절대가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은데 습관으로 먹으면 인슐린 노출만 늘 수 있어요. 공복이 편하다면 아침을 늦추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예요. 반대로 아침이 편한 분은 저녁을 당겨요. 내 하루의 황금 시간대에 공복을 둬요.
단식이 있다고 음식의 질이 가려지진 않아요. 특히 먹는 창엔 단백질의 질, 채소의 다양성, 좋은 지방이 핵심이에요. 가공도를 낮추면 인슐린 파도도 완만해져요. 저는 장볼 때 성분표가 짧을수록 좋다를 기준으로 삼아요. 공복과 좋은 재료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단식은 실시간 결심으로는 어려워요. 전날 밤, 내일의 공복과 식사창, 회복 식사를 일문장으로 적어둬요. 12에서 12 공복, 12시 단백질 샐러드, 6시 따뜻한 국 플러스 생선. 계획은 망설임을 줄여요. 저는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끝나면 체크. 작은 완료감이 다음날을 부릅니다. 보충제는 만능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는 부족해지기 쉬워요. 공복 중에는 물과 소금이 우선, 먹는 창에는 오메가 지방, 마그네슘처럼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식사와 함께 고려해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고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본은 음식, 보충제는 덧칠이에요. 출근 날엔 16시간 공복이 효율적이고 쉬는 날엔 24시간으로 깊게 들어가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일정을 이용해 공복을 숨기는 거예요. 바쁠 때는 더 쉬워요. 저는 회의 많은 날엔 커피와 물, 점심 한 끼 집중. 쉬는 날엔 산책과 독서로 공복 시간을 담요처럼 덮어요. 월 화목은 16시간 공복. 수토 중 하루는 24시간. 금일은 가족 식사 중심으로 유연하게. 이 템플릿은 시작점일 뿐 피곤하면 줄이고 컨디션 좋으면 늘려요. 핵심은 주간압을 맞추는 것. 한 주의 공복의 총 시간이 쌓이면 몸은 메시지를 이해해요. 완벽보다 일관성이 승리합니다. 단식이 반복되면 배고픔과 포만의 감각이 또렷해져요. 진짜 배고픔과 심심함, 갈증을 구분하게 돼요.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10분 뒤에도 허기가 남으면 먹는 신호. 저는 이 작은 규칙으로 야식이 반으로 줄었어요. 감각을 믿을수록 다이어트는 쉬워집니다. 지미 무어는 체중과 대사 여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성공도 있었지만 정체와 재도전도 많았죠. 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꾸준해진다고 말해요. 저도 실수한 날엔 다음 끼니부터 리셋해요. 하루 미끄러짐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예요. 기록하고 조정하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공복은 장에게도 휴식을 줘요. 쉬는 동안 염증 신호가 가라앉고 먹는 창에 섬유질과 발효식품을 넣으면 미생물 다양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김치 요거트 식이섬유를 먹는 창에 배치해요. 다만 민감한 분은 변화를 작게 기록하며 조절하세요. 장도 리듬을 사랑해요. 단식은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식사 빈도가 줄면 스파이크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돼요. 다만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우리는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변동폭과 컨디션을 함께 보며 안정적인 흐름을 목표로 해요. 공복은 감정에도 손전등을 비춰요. 평소 바쁨에 묻혔던 불안과 외로움이 슬며시 올라와요. 저는 그때 노트를 펴고 지금 무슨 감정? 이라고 쓰고 세 줄만 적어요. 먹지 않고도 감정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경험은 단식을 훨씬 자유롭게 만듭니다. 마음의 허기를 보살필수록 음식의 허기도 잠잠해져요. 휴가, 명절, 야근, 삶은 늘 흔들려요. 중요함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저는 12시간 공복으로 가볍게 재시작해요. 물과 소금, 걷기, 일찍 잠. 이틀만 정리해도 몸은 금방 감을 되찾아요. 단식은 마라톤, 리셋 버튼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 밤도 부엌 불 끄기부터요. 일주간 공복 합계가 쌓이고 있나요? 이 허리 둘레와 컨디션의 변화가 있나요? 삼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되나요? 4회복 식사를 부드럽게 끝내나요? 5기록하고 조정하나요? 이 5가지가 돌아가면 체중은 따라옵니다. 숫자보다 시스템을 믿어요. 오늘 체크박스 하나씩 채워요. 언니, 우리는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요. 공복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 내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수업이에요. 지금 이 순간 부엌 불을 끄고 물 한 잔을 준비해 볼까요? 12시간. 한 줄만 그어도 내일의 나는 더 가벼워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실천 한 줄.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볍게 계속 가요.